그날은 작은 시골 마을 최후의 가축 경매가 열리는 날이었다. 낡은 농협 건물 주변은 트레일러를 끄는 트럭들로 가득했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마구 안에는 도축용으로 팔릴 말들이 한 줄로 서 있었다. 이곳에서 동물들은 이름이 없었다. 그저 등에 붉은 페인트로 칠해진 번호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늙고 절름거리고 한쪽 눈이 멀고 상처투성이의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야리어 있었다. 이제는 쓸모없다고 여겨져 육가공 공장이나 도살장의 체중 단위로 팔려나갈 말들이었다. 그 중에는 흙으로 얼룩진 지저분한 백마가 있었다. 빛을 잃은 눈과 구부러진 몸을 한 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숨만 깊게 내쉬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의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무도 그 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특별 루트의 일부일 뿐이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인 가격으로 팔리는 동물들이었다. 마당 한쪽에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이 있었다. 낡은 바지와 색이 바랜 모자를 쓴 그는 주머니에 빵 조각을 넣고 어깨에는 다른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는 단지 강노인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한때 이 지역의 유명한 말 조련사였지만 지금은 작은 농장에서 혼자 몇 마리의 닭과 자신의 추억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그는 친구의 설득으로 경매장에 왔다. 오래된 안장을 기증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구간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는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짧고 억제된 말의 울음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노인은 멈춰 섰다. 천천히 돌아섰다. 움직이지 않는 말들 사이에서 그 흰 말이 힘겹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말이었다. 10년 전 그가 훈련시켰던 바로 그 말, 당시 생활고로 인해 이 지역의 한 농장주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그 말이었다. 그때 강 노인은 아직 활력이 넘치고 튼튼했으며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말은 그의 자랑이었다. 말은 보기 드문 순종성과 거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 훈련이 끝날 때마다 주인의 가슴에 이 말을 기대는 것이었다. 감사의 표시처럼. 이제 그 말이 여기 있었다. 지저분하고 라이고 고된 삶에 의해 변형되어 있었다. 경매장 직원들은 노인이 다가가자 웃었다. 이 녀석은 이미 끝났어요. 곧 트럭에 실려 갈 거예요. 하지만 강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철문으로 걸어가 손가락을 대고 불렀다. 장군아. 말이 움직였다. 힘겹게, 하지만 움직였다. 노인 앞에 멈춰 서더니 예전처럼 그의 가슴에 이 말을 기댔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두 번째 반전은 감동으로 왔다. 참석자들, 심지어 가장 냉정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침묵했다. 한 젊은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을 찍었다. 행사 기록을 담당하던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말을 사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난 사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어. 세 번째 반전은 실용적이었다. 강 노인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는 농촌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2명의 생산자가 필요한 금액을 기부했다. 동물학대 사례를 모니터링하던 NGO가 운송 비용을 부담했다. 그리고 갓 졸업한 수의사가 회복 과정을 도울 것을 자원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말은 농장으로 옮겨졌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임시 보호소에 머물게 되었다. 장군은 악했지만 놀라운 강인함으로 첫 치료에 반응했다. 젊은이들의 그룹이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려 이를 돕기 시작했다. 지역 라디오 방송의 보도 후 이야기가 바이럴이 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밥값을 모으기 위해 이웃들이 시작한 집에서 만든 빵 판매가 성공적이었고 그 활동은 확대되었다. 네 번째 큰 반전은 말의 부분적인 회복이었다. 비록 다시는 달릴 수 없게 되었지만 존엄성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는 마을에 잊혀진 사람으로 여겨지던 노인은 이제 잊혀진 말들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 5번째 반전들이
이야기를 완성했다. 예전에 도축용으로 사용되던 농협의 낡은 마구간이 시민들의 발의로 동물보호소로 변모했다. 노령말을 육가공 공장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조례가 제안되었다. 그는 아직 이름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지역의 학교와 박람회를 순회했다. 강 노인은 수년간의 익명성 끝에 마을의 명예시민으로 표창을 받았다. 나이 들었지만 평온해진 장군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정서적 유대에 관한 캠페인의 상징이 되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2년 후, 한 시각장애 소녀가 학교 견학으로 농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말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물었다. 왜 이 말은 떠나지 않나요? 강 노인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했다. 노인은 나무끈을 아래 앉아있고 장군은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곳,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말해졌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재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강 노인의 작은 농장이 지령 명소가 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그가 왜 혼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군과의 첫 만남에 얽힌 비밀. 마을 사람들은 강 노인이 단순한 마을 조련사가 아니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다. 그의 가죽 가방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한때 그가 살았던 다른 삶의 흔적들이 있었다. 마을의 한 역사학자가 강 노인의 이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강민호.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마을 도서관에 먼지 쌓인 서류함 속에서 그는 마침내 찾아냈다. 50년 전 서울에서 발행된 신문의 첫 페이지. 거기에는 젊은 강민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국가 승마 챔피언, 올림픽 꿈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이야기는 더 깊어졌다. 강 노인은 단순한 시골 마을 조련사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국가의 희망이었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뻔했던 승마 선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 비밀은 장군과 함께 묻혀있는 듯했다. 이제 마을은 또 다른 미스터리에 사로잡혔다. 강 노인의 과거와 그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경력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마리의 말이 있었다. 장군의 혈통을 추적하기 시작한 젊은 수의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은 평범한 농장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대한 경주마의 후손이었다. 강 노인과 장군 사이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마을 역사학자 김 교수는 강 노인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신문 기사는 단지 얼음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오래된 스포츠 기록 보관소에 연락을 취했고 1970년대 한국 승마기의 스타였던 강민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강민호는 20대 초반에 이미 국내 대회를 석권했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설명 없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다. 어떤 공식 기록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마을 카페에 모인 노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조용한 노인이 한때 국가의 영웅이었다니요. 오래된 목수 이 할아버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가 이 모든 걸 포기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 질문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강 노인의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그의 고려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한편 장군의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다. 젊은 수의사 박지민은 말의 회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말 놀라워요. 이 나이에 이런 상태에서 회복하다니요. 이 말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는 말의 혈통에 대한 조사도 계속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이 담긴 곳이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 약속해라, 민호야.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약속했어. 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만 남겠다고.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었다. 어머니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어.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켰지. 이 땅에 남았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장군은 어떻게 이 이야기와 연결되나요? 강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장군은 내 마지막 연결고리였어. 올림픽을 포기한 후 나는 대형 말을 키울 수 없었어. 너무 비쌌거든. 하지만 우연히 한 낡은 농장에서 새끼 말을 발견했지. 그 말은 유럽에서 수입된 몇 마의 새끼였어. 주인은 그 혈통을 몰랐지. 그저 평범한 농장 말로 여겼어. 나는 마지막 저축을 모두 털어 그 말을 샀지. 그가 장군의 목을 쓰다듬었다. 이 녀석의 할아버지가 바로 새벽의 별이야. 내가 올림픽에서 타려고 했던 바로 그 말의 혈통이지.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 노인에게 장군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포기한 꿈의 상징이었다. 그의 잃어버린 영광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장군을 훈련시키는 동안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가 달릴 때 나는 몬트리올 경기장을 상상했지. 우리가 함께 메달을 따는 모습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 빚이 쌓였어. 결국 장군을 팔 수밖에 없었지.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날이었어.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강 노인을 단순한 은둔자가 아닌 위대한 희생을 치른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발굴했고 마침내 1976년 올림픽 한국 승마팀에 관한 오래된 필름을 찾아냈다. 그는 마을 회관에서 상영회를 열었다. 영상에는 전부 자신감 넘치는 강민호가 나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이번 올림픽은 나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승마 종목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회관은 침묵에 잠겼다. 그 젊은이와 그들이 알고 있는 고독한 노인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다음날 왔다. 서울에서 온 한 기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강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저는 스포츠 역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씨의 이야기는 잊혀진 한국 스포츠의 영웅에 관한 완벽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강 노인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그저 제 말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기자는 떠나기 전 한 가지 정보를 남겼다. 올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50주년입니다. 대한승마협회에서 당시 출전 예정이었던 선수들을 초청하는 특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 선생님께도 초청장이 곧 도착할 겁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새로운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강 노인이 초대에 응할지 궁금해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있었다. 50년 만에 서울로 돌아간다면 그는 장군을 데려갈 수 있을까? 나이 든 말이 그런 여행을 견딜 수 있을까? 강 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그는 며칠 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장군만이 그의 생각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 노인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나는 서울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장군도 함께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다. 하지만 강 선생님, 장군은 너무 늙었어요. 그런 여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강 노인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시작했고 함께 끝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이 발표 후 마을 전체가 그들의 여행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별히 개조된 트레일러가 준비되었고 여행 중 장군을 돌볼 자원봉사자들이 모집되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출발 날짜가 다가왔다.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각 노인의 농장에 모였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왔다. 각 노인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었다. 장군은 특별히 빗질된 갈기와 반짝이는 안장을 하고 있었다. 두 노년의 친구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보였다. 출발 직전 각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러분 덕분에 나와 장군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곳이 우리의 진정한 집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새로운 비밀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로 가는 여정은 각 노인과 장군에게 예상보다 더 감정적인 시간이었다. 특별히 개조된 트레일러 안에서 장군은 처음에는 불안해했다. 하지만 각 노인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자 말은 점차 안정을 찾았다. 기억나니, 장군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넌 겨우 1살이었지. 아무도 내 가치를 몰랐어. 하지만 난 내 눈을 보자마자 알았다. 내가 특별하다는 걸.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 여행에 유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했다. 그리고 김 교수도 함께했다.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면서 풍경은 점차 변했다. 작은 마을의 논과 밭은 점점 더 큰 도시의 윤곽으로 바뀌었다. 각 노인은 창밖을 응시했다. 50년 동안 그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많이 변했군요.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었을 때 이 고속도로조차 없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강 선생님이 승마 선수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죠. 이 말에 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많이 변했지. 더 이상 그 젊은 기수가 아니야. 지민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의 정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장군과의 유대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서울 외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장군을 위한 특별한 정류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말이 트레일러에서 내려 다리를 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소였다. 장군이 트레일러에서 내리자 강 노인은 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폈다. 어떻니? 장군아. 피곤하지? 놀랍게도 말은 예상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마치 이 여행이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 같았다. 지민도 이를 알아차렸다. 정말 놀랍네요. 장군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 여행이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잠시 후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지평선에 나타났다.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구조물들이 태양빛에 반짝였다. 강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렸다. 마침내 그들은 서울에 도착했다. 대한승마협회에서 제공한 특별 숙소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는 장군을 위한 현대적인 마구간과 강 노인을 위한 편안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승마협회의 회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 강민호 선생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승마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강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찬이십니다. 저는 이미 잊혀진 사람입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일 있을 기념행사에는 당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군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장군입니까? 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아이가 장군입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회장은 감탄했다. 놀랍습니다. 이런 나이에, 그리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행사장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민호야. 그가 불렀다. 강 노인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커졌다. 코치님, 무대로 올라온 노인은 이제 90대 후반의 고령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50년이 지났구나, 민호야. 나는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이 노인은 박 감독이었다. 1970년대 한국 승마팀의 코치이자 강민호의 멘토였다. 모두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두 노인은 무대 위에서 포옹했다. 50년의 세월이 그 순간에 녹아내렸다. 코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감독은 미소 지었다. 나는 내가 얘 떠났는지 항상 알고 있었다. 민호야. 내 어머니가 내게 편지를 보내셨거든. 이 말에 강 노인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요? 그래. 내가 가족의 땅을 지키기 위해 돌아갔다는 것을 설명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셨어. 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면 그를 다시 받아주세요라고. 박 감독의 눈에도 눈물이 고렸다. 나는 기다렸다. 민호야. 50년 동안 그 순간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두 노인의 재해는 모든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장군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두 노인 사이에 섰다. 그리고 마치 이해하고 있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박 감독은 장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이 말은? 강 노인은 놀랐다. 코치님, 이 말을 아세요? 박 감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이 할아버지, 새벽의 벌. 그 말은 원래 내가 몬트리올에서 탈 예정이었던 말이었다. 이 말에 강 노인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새벽에 별을 타기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 우리는 그 말을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떠난 후 그 말은 다른 기수에게 넘겨졌지. 그리고 나중에 은퇴 후 번식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 말이 그 혈통이라니. 정말 놀라운 우연이구나. 강 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장군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장군에게 끌린 이유, 그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행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강 노인과 박 감독의 재해, 그리고 장군의 혈통에 관한 놀라운 발견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대한스마이어프의 회장은 즉석에서 발표를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민우 선생님과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승마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강 선생님과 장군을 기리는 특별 전시관을 올림픽 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에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강 노인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강 노인과 박 감독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넌 어떻게 지냈니, 민호야? 행복했니? 박 감독이 물었다. 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행복, 글쎄요. 저는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족의 땅을 지켰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군과 함께한 시간들. 그것은 분명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미련. 네, 아마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 더 많은 말들을 훈련시키고 더 많은 기수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박 감독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민호야. 강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지식, 내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구나. 그는 강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서울 근교에 새로운 승마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야. 그곳은 특별한 곳이 될 거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 승마센터지. 그들은 경험 많은 조련사를 찾고 있어. 내가 관심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강 노인의 눈이 빛났다. 치료 승마라고. 그래. 말과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야.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말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는 사람. 강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다른 길도 보이기 시작했다. 생각해 볼게요, 코치님. 그날 밤, 강 노인은 장군의 마구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박 감독과의 재해, 장군의 혈통에 관한 놀라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장군아? 우리가 서울에 남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을로 돌아가야 할까? 장군은 그저 강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것은 항상 그의 대답이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노인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 그들은 이제 그의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지민과 김 교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지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돌아가시려고. 행사는 내일까지인데요. 강 노인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먼저 나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그들이 없었다면 나와 장군은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울을 떠나 마을로 향했다. 강 노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는 마지막 비밀을 풀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서울로 가는 길보다 더 빨리 느껴졌다. 강 노인의 마음은 이제 결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빛이 돌아왔다. 트레일러 안에서 그는 지민과 김 교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 박 감독과의 재해, 그리고 치료 승마센터에 대한 제안까지.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민은 궁금했다. 강 선생님은 이미 결정하신 것 아닌가요? 강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은 정했지만 이 마을은 나에게 두 번째 가족이 되었어요. 그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선생님은 서울로 돌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치료 승마센터에서 일하시려고요? 강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작은 농장은 여전히 내 고향이에요. 하지만 이제 나는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과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지민의 눈이 빛났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강 선생님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마을 전체가 강 노인의 농장 앞에 모여 있었다.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의 영웅, 강민우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트레일러가 멈추자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로 그들을 맞이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다. 강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서울에서의 행사를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었답니다. 강 노인은 놀랐다. 그는 그 행사가 방송될 줄 몰랐다. 정말입니까?
이장은 헐짝 웃었다. 네, 우리 모두 봤어요. 선생님과 박 감독님의 모임이 끝난 후 강 노인은 장군이 있는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그는 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장군아, 사람들이 우리 계획을 정말 좋아했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기쁘지? 장군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강 노인은 일찍 일어나 농장 주변을 걸었다. 그는 이 땅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농장이 아닌 미래의 치료 승마센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았다. 넓은 초원, 맑은 공기, 평화로운 환경. 이곳은 완벽한 장소였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지민, 김 교수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서울의 센터에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치료 승마의 모든 측면을 배우고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할 거예요. 지민이 물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강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동안 우리는 이곳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마구간을 개조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김 교수가 제안했다. 자금 지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 같은 것들로. 그들에 대한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울에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박 감독과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었다. 그들은 강 노인의 농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회장이 감탄했다. 공기도 맑고 풍경도 훌륭하고 치료 승마센터로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박 감독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나는 내가 여기서 센터를 열 계획이라는 것을 들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강 노인은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 감독은 미소를 지었다. 지민 양이 내게 연락했어. 그녀는 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즉시 회장님께 알렸지.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강 선생님, 저희가 제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승마협회는 선생님의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 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런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네, 회장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농촌 지역의 승마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프로젝트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공식 제안서입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강 노인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였다. 손님들이 떠난 후 강 노인은 제안서를 자세히 읽었다. 협회는 시설 건설을 위한 상당한 자금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마케팅 지원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그의 작은 계획을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저녁, 그는 마을 이장과 주요 주민들을 초대해 이 소식을 공유했다. 모두가 흥분했다. 이건 우리 마을 전체의 큰 기회입니다. 이장이 외쳤다.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민들은 즉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돕기로 약속했다. 목수는 시설 건설을 돕겠다고 했고 퇴직한 교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심지어 마을의 젊은이들도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그 순간 강 노인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마을 전체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강 노인은 서울로 돌아가 박 감독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우리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박 감독은 기뻐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구나. 하지만 먼저
너는 여기서 경험을 쌓아야 해. 내일부터 치료 승마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하자. 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코치님.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장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이제 너무 늙어서 치료말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 감독은 미소를 지었다. 장군은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거야. 그는 명예 교관이 될 거야. 아이들이 말과 친해지기 전에 먼저 만나는 특별한 친구로 말이야. 장군의 온순함과 지혜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강 노인은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장군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강 노인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평일에는 서울의 치료 승마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주말에는 마을로 돌아와 프로젝트 준비를 했다. 그의 농장은 점차 변모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마구간이 건설되었고 실내 훈련장의 기초가 놓였다. 지민은 수의학적 측면을 담당했고 김 교수는 프로젝트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왔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장군이 있었다. 놀랍게도 노령의 말은 이 모든 활동 속에서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다. 마치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처럼 그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건설 현장을 매일 둘러보며 마치 모든 것을 감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현장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첫 번째 단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졌고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강 노인은 서울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마을의 3명의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 첫 세션을 진행했다. 그 중 한 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8살 소년이었다. 평소에 말이 없고 눈 맞춤을 피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장군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의 목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강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장군에게 속삭였다. 보았니, 장군아.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우리의 나이나 상처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강 노인은 깨달았다. 그와 장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강 노인의 작은 농장은 이제 희망의 말발굽 치료 승마센터로 완전히 변모했다. 현대적인 시설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센터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주말마다 서울과 다른 도시에서 온 가족들로 센터는 붐볐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말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강 노인은 이제 강 선생님으로 불렸다. 그는 센터의 설립자이자 영혼이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센터를 돌보았다. 그의 옆에는 항상 지민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센터의 수의사이자 보원장이었다. 그녀의 젊음과 에너지는 강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그리고 물론 장군도 있었다. 2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센터의 마스코트이자 명예교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말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은 먼저 장군에게 인사를 했다. 그의 온순함과 인내심은 아이들이 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날은 센터의 1주년 기념일이었다.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대한승마협회의 회장,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미디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강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군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장군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 1년이 되었어. 장군은 강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강 노인은 그의 친구가 많이 노쇠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 몇 달간 장군은 점점 더 많은 휴식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들이 오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반겼다. 오늘은 조금만 힘내자, 친구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러 올 거야.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강 노인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군과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장군이 갑자기 강 노인 앞으로 걸어와 예전처럼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마치 감사의 표시처럼. 청중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에 자발적으로 일어나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강 노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 보였다. 지민이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선생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무리하셨어요. 강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지민양. 그냥 장군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장군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자 센터는 조용해졌다. 방문객들은 모두 떠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강 노인은 장군의 마구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우리가 해냈어, 장군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 장군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 노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강 노인은 말에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특별한 친구였어, 장군아.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 그는 목이 메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장군은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강 노인은 그의 곁에 앉아 오래된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함께 훈련했을 때, 그리고 서로를 다시 찾았을 때의 이야기. 밤이 깊어갔다. 강 노인은 장군의 마구간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기수였다. 그리고 장군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젊은 말이었다. 그들은 함께 넓은 초원을 달렸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다음 날 아침, 지민이 마구간을 찾았을 때 그녀는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 노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장군은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두 노년의 친구는 마지막까지 함께였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을 깨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마구간 문을 닫고 다른 직원들에게 알렸다. 강 선생님과 장군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휴식이 필요해요. 몇 시간 후 강 노인이 깨어났다. 그는 장군이 여전히 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말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강 노인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잘 가, 내 친구야. 넌 마지막까지 용감했어. 이제 편히 쉬렴.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구간을 나왔다.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생님. 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은 평화롭게 떠났어요. 그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의 임무를 완수했어요. 지민은 강 노인을 안았다. 선생님도 행복하셨나요? 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다. 네, 나는 행복했어요. 장군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그날 오후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장군을 기렸다. 아이들은 그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썼다. 강 노인은 센터의 가장 아름다운 언덕에 장군을 묻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센터 전체가 내려다보았다. 이곳이 적합해요. 그는 말했다. 이곳에서 장군은 항상 우리를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장군의 무덤 위에 그들은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장군, 1996-2025, 용기, 충성, 사랑의 상징. 그는 여전히 이름이 있었다. 일주일 후, 강 노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센터의 모든 직원들을 모았다. 나는 장군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군 장학금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 승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찬성했다. 첫 번째 장군 장학생은 민우와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6살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미래였다. 강 노인은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장군의 갈기에서 만든 작은 팔찌였다. 이것은 특별한 팔찌야. 그는 소녀에게 설명했다. 장군 아저씨의 일부란다. 그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라. 미래는 팔찌를 소중히 끼고 처음으로 강 노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강 노인은 깨달았다. 장군은 정말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 센터의 모든 구석에, 아이들의 미소 속에, 그리고 강 노인의 마음 속에. 몇 달 후, 센터는 더욱 번창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왔다. 강 노인은 이제 매일 아침 장군의 무덤을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장군아. 오늘은 새로운 아이가 3명이나 온대. 너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생각해봤어. 어느 날, 지민이 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후회하시나요? 올림픽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을요? 강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후회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나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어. 나는 장군을 만났고 이 센터를 세웠고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약속을 지켰어.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민은 감동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강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뭔가 같아요. 지민 양,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것들이 다른 형태로 돌아오죠. 장군과 나의 이야기처럼. 그해 겨울, 센터는 특별한 소식을 받았다. 대한승마협회가 희망의 말발굽 치료 승마센터를 국내 최고의 치료 승마시설로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그들이 강 노인을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었다.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다. 강 노인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그는 짧지만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이 상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군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그들은 강 노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과 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번째 기회,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목적에 관한 이야기였다. 시상식 후, 강 노인은 센터로 돌아왔다. 그는 장군의 무덤을 방문했다. 우리가 해냈어, 장군아.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장군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강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와 장군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었다. FMDEHD 여러분, 강 노인과 장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